네, 미증시 훈풍을 잘 받아가고 있는 오늘의 국내 시장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정말 단숨에 2,79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6% 정도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풀어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이 강합니다.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잘 들어옵니다. 이외에도 한미반도체, HPSP, 솔브레인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가 지금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 볼 텐데 5%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C,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바이오 쪽도 주목할 이슈들 많죠. 삼천당 제약이 14%대 급등 유지하고 있고 의료기기 쪽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등등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차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HL, 만도, SL 등등의 종목들로 낙수 효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쪽에서 HD 한국조선해양 강해 보이고요.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 NC소프트 상승불을 켜주고 있고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상승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체크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그룹 쪽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납품을 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북미 쪽에서 전기차 충전 업체와 함께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5%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무거운 종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패턴은 움직일 때가 될 만했는데 이제 이슈가 막 갖다 붙이는 네.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움직여? 그러면은 이슈가 이렇게 많아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나왔던 얘기 배당 500원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분기 배당 500원 얘기 나오면서 약간 불을 지폈다가 게다가 지난번에 올라갔던 게 액침 냉각 관련된 쪽에서 주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조 쪽 액침이 아니라 공조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쪽에서 우리도 AI 묻었다라는 쪽의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차익 매물 거의 소화하고 바로 털어놓는 모습들이 10만 원대 근처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반발매가 이끌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게 딱 그거 같습니다. 오늘 거래 얼만큼 이어져서 그동안에 매물 다 소화하고 탄력을 받을 것이냐. 거래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11만 원대에 안착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나왔던 차저 포인트와 함께 북미 사업 전기차 사업 1위 사업자죠 이쪽이 네.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느냐라는 쪽들도 LG전자도 충전기 사업 했었지 이런 쪽들이 모멘텀이 하나씩 가세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챙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든 다 좋습니다. 네. 좋아가지고 중요한 건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자고 일어나면은 가이던스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를 맞춰줄 수 있겠느냐라는 쪽이 가장 큰 관건 같고요. 아마 또 살짝 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 충분히 나와서 11만 원대까지 못 간다. 그러면 또 살짝 쉬는데 거기서 큰 변화 없이 또 매물을 맞춰간다 그러면 여전히 한 11만 원대 이상으로는 시도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무겁다면서요. 네. 네. 별로 무겁으면 사고 싶지 않은 쪽이긴 또 하겠죠. 좀 기다려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일단 이럴 때는 약간 최대한 좀 싸게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에서 올라와서 네. 어느 정도 지지권 마련할 때 그때쯤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우리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인내를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11만 원 안착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실적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리뷰입니다. 데브시스터즈. K게임주들이 정말 꽁꽁 얼어버린 업황 속에서 기어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유난히 좀 잘 갔습니다. 저희가 6월 5일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12% 가까이 되는데요. 쿠키런이 여전히 이 회사에 있어서는 완벽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사전 예약 200만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정말 잘 가다가 오늘 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차익을 좀 챙겨야 될까요? 일단 아쉽네요. 오늘 같은 날
이 정도 말고 한 4%대 안쪽에서 조정받고 다시 돌려갔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싶은데 네. 그거는 제 바람이고요. 주가가 또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 또 슉 나오고 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반도체 가야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가야지라고 그렇죠. 하는 매도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신규 게임 나와서 거기서 기대감들 움직이고 거기 나오는 변화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레벨업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직전 고점대에서 흔들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지금 변화는 여전히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고 거기다가 쿠키런으로 나는 이어가는 이 IP의 확장세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혹시나 직접 고점대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거 보고 정리하셨다 그러면 일단 뭐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쪽이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게임 쪽이 그냥 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바로 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좀 쉬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혹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네. 다시 지지권 확보하게 되면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우리 또 비중 줄였다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Y솔입니다. 하반기는 더 좋다. 1분기도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 더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AW 필터. 저희 문과생들에게 굉장히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죠. 저까지 왜 갖고 들어가십니까? 늘 열심히 또 설명해 주시니까. 예. 네. 문과생의 이런 아픔들 네. 나오게 되면 일단 약어 찾아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거 보고 아 그렇구나.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와이솔 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RF 관련된 무선 주파수죠. 예, 이쪽에서 부품 회사 쪽으로 국내 유일의 회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SAW라고 읽지 않고 SO라고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SO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네. 이게 보면은 핸드폰에서도 여러 가지 주파수나 전파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 앵커님의 이쁜 목소리, 네. 앵커님만의 데이터 네. 이거를 이렇게 딱 제어하고 다 바뀔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상하네요. 예, 그런 쪽으로 오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안테나 스위치, 뭐 저잡음 증폭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뭐 이제 요즘 이어폰 쪽에서는 소음 제거하는 기능, 네. 소음 캔슬링 기능 네, 그런 네. 것들까지 다 연결되는 기술력까지 갖고 있는데 조만간 또 PAMID라고 하는 필터를 개발을 해서 요게 또 회사 네. 쪽에서는 다음 성장 동력이다 얘기를 하네요. 이거 가지고 또 전력 증폭기까지 합쳐가지고 다 2, 3년 안에 2천억대가 넘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적이 이제 채택하는 회사 그러면 또 납품하는 쪽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요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바탕으로 돼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 고객사들의 이제 얼마나 납품이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실적도 예측해 봐야 될 텐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신제품 막 나온다고 하는데 네.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면서 나오는 수혜 당연히 받을 거고요. 게다가 하반기에는 또 AI 폰, AI가 적용되는 폰들 네. 이제 막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삼성 쪽에서도 물론 갤럭시 S24가 있었지만은 중국 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글로벌 휴대폰 시장을 견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뭐 샤오미, 오포, 비포 이런 쪽으로 모두 다 납품한다. 그러면은 중국발 변화가 나오는 쪽에 대한 수혜를 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차량용 쪽입니다.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쪽도 이제 자율주행 아니면 또 어떤 전기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편의 기능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는 RF 부품 시장에도 진출해서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뭐 한 2% 한 자리 숫자대 정도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LG가 커간다. 그러면 충분히 또 그에 납품하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마트폰 시장과 또 전기차 쪽에서 확대되는 시장이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실적의 이제 턴 어라운드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다음 분기 실적도 좋을까요? 근데 실적이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각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 괜찮았던 부분들 2분기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같이 좀 시장에서 잊혀지고 좀 소외됐을 때 당연히 바라봐는 흐름들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가 영업이익이 62억 나왔습니다.
매출이 1,100억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흐름들을 이제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2분기도 거의 이 정도 부분에 비슷한 실적들 나와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250억은 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이 130억, 그럼 벌써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025년도가 350억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덜 갖고 좀 쉬고 있다라는 쪽에서 현재 시총이 2,3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올해 나올 실적 흐름들과 함께 성장 흐름들을 크게 반영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확장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면 3천억대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변화 될 때마다 레벨업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지난번에 나왔던 고점대가 이제 9,400원대가 있습니다. 그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써서 한 9,800원대 정도 만원 근접까지 들어가는 가격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써서 10,000원 해주시지. 목표 주가는 아, 9,800원. 네. 섬세한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이블 CNC 1세대 로드숍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략을 하고 있죠. 화장품인데 네. 1세대 로드숍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미샤거든요. 네. 혹시 쓰시나요, 우리 의원님? 요즘은 근데 사실 워낙에 다양한 제품이 많이 나와서 네. 네, 어릴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네. 초등학교 때. 뭐 예. 예전에요. 네. 그래서 미샤란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애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때 또 로드샵 또 추억의 네, 그런 그렇죠. 안 될 때 참 고생했던 브랜드고. 근데 이게 황골탈퇴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어퓨란 시리즈가 있고요. 네. 뭐 스킨케어, 뭐 색조 다 있대요. 다양해요. 그죠? 네. 뭐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앵커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미샤 브랜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우리 트와이스의 네. 사나가 모델로 네.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1월 달부터 나오는 실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기초 화장품을 또 보강을 많이 시켰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네. 또 미국 쪽에서는 아마존 진입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엘리자베스 올슨 누군지 아십니까? 네, 되게 네. 유명한 네.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델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핫한 시장 쪽에서 미샤란 브랜드를 다시 가꾸면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더 놓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샤가 이제 뭐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졌지만 네. 이렇게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또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가 바로 채널의 강화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잘 가는 건 올리브영과 다이소 이런 쪽을 잘 뚫어내서 거기서 매출 잘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리브영 특히 다이소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맞아요. 우리 브랜드 네. 본셉이라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토니 모리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레티놀 크림으로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레티놀은 중장년층이 또 사랑하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써보진 않았는데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이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을 때도 그 토니 모리처럼 이제 강한 변화가 나왔던 것처럼 에이블 CNC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가 어퓨 블러셔 네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거 가서 보고 이제 사진 찍으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예. 그리고 또 다이소 채널도 강화시키는데 거기서 나왔던 브랜드가 더 퓨어 티트리 이쪽이 기초라고 합니다. 네. 네, 더 퓨어 캔디 색조라고 합니다. 네. 다 아시는 브랜드인가요? 네, 알죠.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씩 이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다이소에도 가면은 이런 브랜드가 품절이 많이 자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또 들어올 때마다 또 레벨업 되는 관점들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도 주력 제품들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화장품이 주목받는 건 수출주 역할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현지에서도 좀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핫한 애 다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성과 냈는데 아마 지금 이쪽도 수출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전체 매출에서 55%가 수출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작년까지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1분기 때 보여줬던 흐름들과 함께 올해 변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 흐름들은 좀 탄력받지 않을까. 특히 1분기의 실적이 매출이 660억,
영업이익이 50억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2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근래 2, 3년 동안 100억대 영업이익에서 200억대로 뛰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200억대 영업이 나온다. 근데 지금 시총이 아직까지 화장품 쪽 치고는 이 3천억이 아직 안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약간 베이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OR, PER 기준으로는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실적만 또 레벨업 되는 모습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위쪽으로 벌려놔야 될 또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에이블 CNC 그러면 목표 주가가 좀 궁금해집니다. 11,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바로 이제 직전 고점 가면 14,000원대 정도거든요. 뚫어낼 수 있을까요? 실적만 받쳐주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다양화를 통해서 나왔던 회사들 중에서 브랜딩 회사 중에서 가장 싸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장품주들 다 올라왔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일단 그 정도 가격대 15,000원대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700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